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비비예요. 요즘 호주에서는 의사들이 한국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그게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엔 저도 무슨 의학 정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건강 정보나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려니 하고 별 생각 없이 눌렀거든요. 근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 호주 성형외과 의사가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병원에 한국 다녀온 10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 현상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호주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뭘 보고 와서 이렇게들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 의사 표정이 진짜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황한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호주에서 진짜 조용히 근데 무섭게 번지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한국 다녀온 호주 학생들이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과장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한두 명이 그러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거겠지 했죠. 근데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슨 흐름처럼 물결처럼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풀어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진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제가 호주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은 수학여행이에요. 요즘 호주 고등학교들이 단체로 한국에 수학여행을 와요. 예전에는 호주 학생들 수학여행 하면 거의 미국 아니면 유럽이었거든요. 뉴욕 가고 런던 가고 파리 가고 그게 무슨 공식 같은 거였어요. 서양 애들은 서양 큰 도시를 보고 와야 견문이 넓어진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마다 1순위 후보가 한국이에요. 진짜로요.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한류 때문에 잠깐 유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K-팝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한국 한번 가보자 그런 거겠지 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깊고 진지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국에 처음 와본 호주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을 실제로 보고 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벼운 놀람이 아니라 진짜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래요. 이 친구들이 한국을 모르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K-팝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로 한국 영상도 매일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화면으로 한국을 수백 번은 봤으니까요. 근데 그게 화면이랑 실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화면은 어쨌든 잘 나온 사람들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일부 특별한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공항에 내려서 길거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다르대요. 지나가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화면 속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길에 다니는 학생들,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지하철 타는 회사원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아주머니들. 이 사람들 피부가 너무 하얗고 깨끗한 거예요. 호주 애들이 그걸 보고 진짜 말을 못했대요. 우리는 햇볕이 워낙 강해서 다들 피부가 거칠고 빨갛게 익어 있거든요. 호주는 자외선이 진짜 극단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햇볕에 노출되니까 10대인데도 벌써 죽은 깔가 가득하고 피부가 두꺼워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길에 다니는 사람들, 이 피부가 다 도자기 같은 거예요. 호주에서는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에요. 게다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치아도 가지런하고 여기서 호주 학생들이 진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 있던 동양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통째로 무너지는 거죠. 한 호주 학생이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생겼냐고. 화면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하다고. 길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을 데려다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겠다고요. 저는 이 말 듣고 솔직히 웃기면서도 뿌듯했어요. 한국 분들 이거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외국 애들 눈에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충격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알던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국을 다녀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호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모습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죠.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던 자기 얼굴이 한국을 다녀온 뒤로는 자꾸 한국 사람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성형외과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10대 애들이요. 그러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묻겠죠.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냐고. 그럼 이 애들이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한대요. 한국 배우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주 성형외과에서 또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호주의 몇몇 성형외과에는 아예 한국식 외모를 위한 전용 상담 창구가 따로 생겼어요. 진짜로요. 들어보면 거짓말 같죠? 한국 스타일 얼굴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병원에서 그걸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일반 상담이랑 한국 스타일 상담을 나눠서 받을 정도로요. 이게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시드니에서 27년을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때는 다들 서양 사람 얼굴을 동경했거든요. 영화 배우 같은 깊은 눈, 오똑하고 높은 코, 진한 윤곽. 다들 그런 얼굴을 원했어요. 동양 사람 얼굴을 닮고 싶다는 건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동양 사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 얼굴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죠. 불과 한 세대 만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막상 호주에서는 시술을 많이 안 해요. 상담은 받지만 실제로 호주에서 수술대에 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한국 같은 결과를 호주에서는 못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식 얼굴은 한국 의사가 제일 잘 만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로 돈을 모으자마자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휴학계를 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요. 그냥 여행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한국에서 성형을 하려고요. 진짜 계획이 치밀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부러워서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 계획을 통째로 한국에 맞춰서 짜는 거예요. 호주에서의 안정된 삶을 잠깐 멈추고 비행기를 타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알바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떠나서 외국에 와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한국 분들 이거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이게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 주고 광고를 해서 만든 인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통째로 흡수해요. 마치 복사하듯이요. 한국 사람들이 뭘 먹는지, 어떻게 화장하는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순서로 세수를 하는지, 어떤 토너를 바르고 어떤 크림을 바르는지까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 자체가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져 있어요. 호주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죠. 말투도 한국 사람처럼 변하고 표정도 한국 사람처럼 변하고 옷 입는 것도 한국 사람처럼 변해요. 그냥 국적만 호주지 사실상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느 정도냐면 호주의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한국말로 대화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들이 비상이 걸릴 정도래요. 교실에서 애들이 한국어로 떠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농담하고 웃고 떠드는데 선생님만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웃겼어요. 제가 어릴 때 호주 교실에서는 외국어라고 하면 프랑스어나 일본어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억지로 배우는 거였지 애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가 애들 사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쓰는 비밀 언어처럼 된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면 또래 사이에서 좀 뒤처지는 느낌마저 든대요. 호주에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멋있는 거고 인기 있는 거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지 제가 호주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분석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유전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피부 결이 일단 다르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진짜 빨리 상해요. 20대 후반만 돼도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모공도 커지고 잡티가 올라와요. 햇볕 때문에 더 그래요. 호주는 특히 더 심하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40대인데도 피부가 탱탱한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호주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서양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피부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체격도 균형이 잡혀 있고 키도 크고 치아 교정을 워낙 잘해서 다들 치아도 가지런하잖아요. 이게 다 모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 사람이 그냥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길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걸 매일 느껴요. 푸산에서 산지 2년이 됐는데 캐페에 가도 시장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그냥 평범한 분들이 다 단정하고 깔끔하세요. 옷도 잘 입으시고요. 호주에서는 이런 풍경을 절대 못 봐요. 호주는 다들 편한 게 최고라서 이게 운동복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이 대반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냥 마트 가는데도 다들 신경 써서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 차이가 진짜 크게 느껴져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현상이 10대 애들한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의 중년들도 여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제일 놀라운 부분이에요. 40, 50대 호주 어른들이요. 한국 사람들처럼 늙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양 사람들은 진짜 빨리 늙거든요. 50대만 돼도 피부가 푹 꺼지고 주름이 깊게 파여요. 얼굴 윤곽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한국 분들은 50대인데도 40대처럼 보이고 60대인데도 5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흔해서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죠. 동네 어머니들만 봐도 다들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거의 마법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보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중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통째로 바꿔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고 한국식 피부 관리를 따라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서 쓰고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고 나물 먹고 국이랑 밥 챙겨 먹는 식습관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뒤늦게 한국에 와서 동안 시술을 받아요. 한국에 와서요. 호주에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받아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의사들이 동안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젊어 보이고 싶어서 나이 든 호주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나이 50 넘은 분들이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한국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외모를 넘어서 사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한국 사람처럼 되기 위한 운동 모임이나 커뮤니티 같은 것까지 생기고 있어요. 한국식 식습관을 공유하고 한국식 피부 관리법을 나누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하는 거예요. 모여서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고요. 이게 호주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제가 호주에서 자랄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동양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배우려고 서양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다는 건 그때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의 피부, 한국 사람의 외모, 한국 사람의 사는 방식 이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유럽의 젊은 친구들도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하고 미국 10대들도 한국식 화장법을 따라하고요. 한국 분들 이거 진짜 자부심 가지셔도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거울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그 얼굴을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비행기 값을 모으면서까지 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흥미롭게 흘러가요. 이렇게 학생들이 한국에 다녀와서 인생이 바뀌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호주 안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는 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애들이 한국 다녀와서 외모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인생 계획까지 바꾸니까 일부 어른들이 걱정을 한 거죠. 자기 나라 두고 한국 가서 살겠다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와요. 호주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결론을 내렸어요. 호주 교육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 수학여행은 오히려 학생들한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진짜 선진국을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호주 학교들이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을 수학여행 1순위로 올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학교가 학생들 데리고 갈 곳을 정할 때는 엄청 신중하게 따지거든요. 그 모든 조건을 따져봤을 때 한국이 1순위가 된 거예요. 일단 한국은 치안이 너무 안전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학생들 단체로 데리고 가면 위험 요소가 진짜 많거든요. 소매치기도 걱정해야 하고, 밤에는 위험한 동네도 많고, 노숙자 걱정도 해야 하고, 학생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니까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학생들을 안심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푸산에서 살면서 이걸 매일 느껴요.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캐페 노트북이랑 가방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그대로 있고요. 호주에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시드니에서도 밤에 혼자 걷는 건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가방은 항상 꼭 붙들고 다녀야 하고요. 이 차이가 학부모들한테는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한국 길거리는 진짜 깔끔하잖아요. 쓰레기도 거의 없고 정돈이 잘 돼 있고 학생들 데리고 다니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게다가 즐길 거리는 또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어디를 가도 볼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할 게 있어요. 학생들이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궁궐 가서 역사도 보고 시장 가서 먹거리도 즐기고 카페 가서 쉬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볼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의 교통이에요. 호주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 한번 타보면 선진국이 뭔지를 몸으로 딱 느낀대요. 한국 지하철은 시간 정확하고 깨끗하고 빠르고 어디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환승도 되고 화면에 도착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까지 다 떠 있고요. 호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시스템이에요. 시니 대중교통이랑은 진짜 비교가 안 돼요. 호주는 버스가 제 시간에 오는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학생들이 한국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호주 교육계가 왜 한국 수학여행을 1순위로 올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호주 학생들한테 진짜 선진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기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를 일찍 경험하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은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다녀온 게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선진국을 제대로 경험한 애들이랑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인생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진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자란 호주가 한국 학생들한테 선진국 견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호주 학생들이 한국으로 선진국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아시아 학생들이 서양으로 유학을 가고 견학을 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서양이 무조건 더 발전한 곳이라는 게 상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이 기준이 된 거예요. 세계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요. 이 변화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는 진짜 축복받은 것 같아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모를 만들어내는 생활 방식, 음식, 문화, 사회 시스템까지
전부 다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평범하게 사는 것뿐인데 그 평범한 일상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닮고 싶은 이상향이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빨리 늙고 이 피부가 빨리 상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탱탱한 피부를 가지려고 운동까지 하고 모임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시지만요. 한국 분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셔서 잘 모르세요. 매일 보는 거울 속 얼굴, 매일 다니는 깨끗한 거리, 매일 타는 정확한 지하철, 이게 다 외국 사람들 눈에는 거의 기적 같은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27년을 살고 한국에 와서 2년을 살아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양쪽을 다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안 한 얘기가 있어요. 호주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충격받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꾸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다 멋있거든요. 호주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려면 진짜 작정하고 꾸며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입고 나와도 그게 멋있게 보여요. 그게 분위기인 건지 감각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호주 학생들이 한국 거리를 걷다 보면 그 분위기에 압도된대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가 또 있을까요? 저는 진짜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은 표정 관리도 잘하세요. 호주 사람들은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딘가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 눈에는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게 단순히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 그 태도, 그 느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서 학생들이 한국까지 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근데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신기한 시대에 정작 한국 분들만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거울 속 그 얼굴이, 그 피부가, 그 일상이 지금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꿈이라는 걸요. 다음에는 제가 푸산에서 직접 겪은 더 신기한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매일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세요. 그 얼굴이 지금 전 세계가 닮고 싶어 하는 얼굴이니까요.